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행정안전부와 법원 행정처는 일부 병원에서 출산할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학대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 10명 중 4명은 아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 굳이 학원에 가지 않고도 일반 초등학교에서 영재 예비 교육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아이가 이불질을 먹었을 경우 구토를 시키거나 우유를 마시게 하는 것은 더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아이가 무엇을 먹었는지 알 수 없는데 이상 증세를 보인다면 지켜본다고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응급실로 바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일부 병원에서 출산할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법원 행정처는 지난 5월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출생신고를 하려면 부모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18개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노인 학대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 10명 중 4명은 아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6년 전국 29개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들어온 노인 학대는 4,280건으로 2015년보다 12% 증가했습니다. 학대 행위 가해자는 아들이 37%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21%, 딸 10% 순이었습니다. 아동을 납치해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이 드론으로 추적해 검거하는 훈련을 펼쳤습니다. 광범위한 추색으로 범인을 불과 15분 만에 검거했습니다. 강변길을 따라 어린이를 데려가는 납치범의 모습이 드론에 포착됩니다. 범인에게 들키지 않게 먼 거리에서 비행하며 범인의 동선을 파악합니다. 그 사이 경찰이 길목을 차단하고 사방에서 범인을 에워싼 뒤 단번에 진압합니다. 납치범 확인부터 검거까지 15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폐쇄회로 TV와 탐문으로 범인을 찾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단축됩니다. 발생 초기에 드론을 활용해서 주변 반경을 충분히 촬영해 두면은 사후에 이 장면을 활용해서도 범인을 검거할 수도 있고 초기에 범인이 발견되면은 드론이 바로 추적해서 우리가 실종자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미아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수색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백화점 같은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에서 실종된 5살 어린이를 찾는 훈련도 벌였습니다. 선진국형 실종 수색 프로그램으로 실종 아동이 있으면 시설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는 코드 아담을 발령하고 경찰관과 보안 직원이 신속하게 아동을 찾는 훈련입니다. 폐혈증은 미생물에 감염돼 생기는 염증 반응을 말합니다. 숨쉬기가 힘들고 정신착란이나 구토 등 온몸에 걸쳐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습니다. 쇼크까지 발생하면 열의 6은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앞서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처럼 집단 감염은 주사제 오염 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수액을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써야 되는데 여러 사람한테 쓴다든지 그것도 분주해서 쓴다든지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일부 의료기관에서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 실제 병원 내 폐혈증 감염이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사실이긴 하지만 환자 1명이나 2명씩은 발생하는 사례는 꽤 있었거든요. 이전부터. 근데 뭐 성형외과뿐만이 아니라 수면 마취 관련된 걸 하는 데는 대부분 이런 것들 경험을 해요. 폐혈증에 걸리면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거나 급성 심부전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영재가 아닐까? 부모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내년부터는 굳이 학원에 가지 않고도 일반 초등학교에서 영재 예비 교육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영재 교육을 받는 학생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전국에 10만 9천여 명, 전체 초중고교생의 2% 정도입니다. 현재 영재 학급이나 관련 교육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류 면접 전형에 더해 시험도 따로 봐야 합니다. 문도 좁고 학원 의존도가 높아 사교육으로 만들어진 영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사교육 없이도 영재 교육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교육부가 일반 초등학교에 영재 교육 예비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일반 초교 50곳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예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2022년까지 500개 교로 확대합니다. 프로그램은 방과 후 학교나 캠프 형태로 운영되고 시험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능이 보이는 학생은 교사가 영재 교육기관에 추천하고 학기 중간에 입학할 수도 있습니다. 선발 시험을 통하지 않더라도 무궁한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교사가 관찰을 해서 영재 교육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한. 입시 위주의 영재 교육도 차차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영재 교육을 받는 학생 77% 정도가 수학, 과학 분야에 편중돼 있습니다. 발명이나 예술, 체육, 외국어 등 나머지 분야 영재 비율을 2022년까지 25%로 늘려 다방면의 재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길러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제조할 때부터 없애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2020년까지 음료 페트병은 재활용이 쉬운 무색으로 모두 바꿉니다. 몸에도 안 좋고 재활용도 어려운 PVC 재질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재활용하기 어렵게 만들수록 포장용기 제조업체의 분담금은 늘어나고 비닐류는 재활용 의무율을 90%까지 높이는 방법으로 재활용 비용을 더 걷어서 재활용 업체들을 지원합니다. 특히 비닐봉투와 일회용 컵은 2022년까지 35% 사용량을 감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대형마트나 슈퍼에서 일회용 비닐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속비닐 사용도 줄입니다. 대형 커피 전문점 등에선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10년 만에 부활합니다. 텀블러엔 10% 가격 할인이, 머그컵엔 음료 리필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 과대 포장 제품은 대형마트에 입점하지 못하게 하고 택배 물품이나 전자제품의 배송 포장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제2의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수거업체와 아파트로부터 수거 상황을 보고받고 비상시엔 직접 재활용품을 처리합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가격 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수거업체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돕되 재활용품 가격 폭락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복지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열악합니다. 적지 않은 노인들은 혼자 살기에 빠듯한 생계급여를 받고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인 급여 체계를 개선하고 노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대한민국 노인의 현주소입니다. 공원에 모인 노인들은 우리는 그래도 여건이 좋은 편이라면서 여전히 부족한 노인 복지에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고비가 나온 게 있는데 너무 작아 그걸로 혼자 살기 진짜 힘들어. 찾아봐야겠다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일자리 같은 거. 근데 우리 안 써줘. 나이 초과되면 안 써줘. 은퇴 후 50만 원 정도의 생계급여와 제한적인 일자리로 생활을 이어가는 많은 노인들은 오래 살수록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엄한 노후를 차별 없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돌봄의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전문가는 기초생활보상 대상자가 받는 생계급여의 현실화를 주장합니다. 생계급여가 최저 생계비보다 낮은 부분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최저생계비에 근접해서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급여를 제공하는 게 좋죠. 또 자립할 수 있는 삶을 위해 고령 근로자 차별을 없애고 고령 근로자에 대한 직업 훈련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일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외치며 소득주도 성장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을 목표로 올해 시급이 7,530원으로 대폭 인상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명 중 절반가량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입법화하는 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은 줄여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구체화하고는 있는 건데 다만 세부적으로는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더라도 16.7%라는 급격한 인상폭은 시장에 충격을 줬고 결국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는 게 학계의 지적입니다. 고용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임금 상승폭이 너무 커서 실제로 고용에는 어려움을 준 것으로 생각되고요. 향후에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속도의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국정 핵심 과제로 두고 상당한 예산을 쏟았는데도 실제 고용 지표가 나아지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통계청 고용동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 2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청년층 실업률도 11.6%에 달했습니다. 과거 정부보다 개혁적 노동정책을 펴고 있다는 평가 속에 앞으로 4년간 기조가 이어질지 더불어 민간 부문으로 고용이 확대될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맑은 하늘에서 햇볕이 쏟아집니다. 간간히 양산이 보이기는 하지만 완연한 봄 날씨 탓인지 아직 대부분 시민들은 자외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덥다고 생각할 뿐 막 따갑다 생각하진 않아요. 아니, 차단제는 오늘 안 발랐고요. 아직 봄이라서 많이 따갑게 느껴지진 않아서 아직 바르진 않았어요. 오늘 높은진 몰랐어요. 하지만 5, 6월에 내리쬐는 햇볕은 한여름 땡볕보다도 피부 건강에 훨씬 더 해롭습니다. 강한 자외선인 비는 7월과 8월에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피부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 A가 오히려 이맘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자외선 A는 비보다는 강도는 약하지만 파장이 길어서 피부층 깊숙이 침투해 주름이나 노화를 유발합니다. 봄볕에 며느리를 내보낸다는 굳은 말이 과학적으로도 맞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양산이나 모자 등을 이용해 직사광선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얼굴이나 목 같은 노출 부위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단제는 지수가 높을수록 효율이 크지만 그보다 잊지 말고 수시로 발라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외출 30분 전 넉넉하게 차단제를 발라주고 2-3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추정장애 인구 수는 지난해 기준 267만 명이었습니다. 인구 10,000명 중 539명이 장애인으로 장애가 나타나는 비율인 장애 출현율은 5.4%입니다. 이렇게 추정되는 장애 인구 중 등록된 장애 인구는 251만 명, 장애인 등록률은 94.1%로 2014년 91.7%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장애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등록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인 경우가 많은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과 그 가족이나 사회적 시선이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안정적으로 가는 이런 인식의 변화가 더 확대돼야 될 거고, 이를 위한 홍보와 장애가 있는 가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게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 정비로 이어질 수 있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으로 꼽힙니다. 사회 고령화와 가족 해체 가속화도 장애 인구 구조에 영향을 줬습니다. 장애 인구 중 노인 비율은 46.6%로 3년 전에 비해 3.3%포인트 상승했고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역시 26.4%로 2.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42만 1,000원으로
2014년에 비해 8% 이상 증가해 전국 가구월 평균 소득 증가율인 1.6%에 비해 높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장애인의 61% 이상이 자신의 가구를 저소득 가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매월 꾸준히 나오는 공적연금에 대한 노인들의 만족도는 큰 편이었습니다. 자산, 가족관계, 건강상태 할 것 없이 연금을 받는 노인이 받지 않는 노인에 비해 모두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삶의 질 만족도에서 20점 넘게 높게 나온 겁니다. 2014년 처음 생긴 기초연금은 실제 심각한 노인 빈곤을 다소나마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뒤 노인 상대 빈곤율은 5.1% 떨어졌고 노인 빈곤 지표 역시 개선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월 20만 원인 기초연금을 9월부터 25만 원, 2021년에는 30만 원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함께 받는 40만 명은 지원이 가장 절실한 계층이지만 인상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는 탓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일반 노인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가장 어려운 노인은 가처분 소득이 동결되다 보니까 오히려 격차가 증가하는 역진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죠. 기초연금은 일반 국민연금과 달리 본인 납부액에 관계없이 받는 사실상의 무상복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수급자들의 기초생계비를 깎다 보니 최하층 노인들의 빈곤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일괄 폐지를 예고한 교육부. 그러나 학교와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정 취소 권한을 교육감들에게 넘겼고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선진교육국들의 입시의 핵심입니다. 수능 절대평가 과정을 거쳐가는 게 필요하다. 지난해 8월에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 개편안을 발표하려다 학생과 학부모 반대 여론에 밀려 결정을 1년 유예했습니다. 선행학습을 없앤다는 명분을 앞세워 꺼내들었던 어린이집 영어특별활동 금지 방침도 반발이 일자 20여일 만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그동안 수시 확대 기조와는 반대로 주요 대학의 정시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정책의 이런 잦은 혼선은 냉혹한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한국갤럽이 최근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30%에 그쳤습니다. 전체 국정 지지율의 절반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주요 분야들 중 지지율 꼴찌입니다. 충분한 여론 내지는 사전에 검토 없이 공약이라고 하는 명제에 얽매여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임기 내에 무리한 공약을 실천하지 않는 조급증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지난 5월 9일 저희 육아방송과 사단법인 서울인구포럼의 업무 협약식이 자사 사옥에서 열렸습니다. 양 기관은 우리나라 저출산 및 인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마련을 위한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 이번 협약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협약식에는 자사 조혜진 이사장, 남태영 부회장, 사단법인 서울인구포럼의 이재인 대표, 최철규 사무총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조혜진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육아방송과 서울인구포럼이 업무 협력을 통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육아방송의 인프라와 이재인 원장님의 대표님의 보육진흥원장 시절에 좋은 협력단체 그리고 모든 인프라들이 함께 융합해서 저출산 극복에 우리나라 지금 어려운 이 상황에 저출산 극복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 기관의 주요 협약 내용은 저출산 및 인구 문제에 대한 방송 콘텐츠 제작,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등이 담겨 있습니다.
육아 전문 채널 육아방송과 저희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사단법인 서울인구포럼이 힘을 합쳐서 정말 재밌고 유익한 방송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우선 인구 토크쇼 올인부터 함께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지금 요즘 아주 각 단체 기관에서 인구 교육도 많이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 이런 방송 컨텐츠물에 대한 수요가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만들어서 많이 널리 퍼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육아방송과 서울인구포럼은 저출산 및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운전자는 천천히 건너요. 바로 뛰면 위험해요. 천천히 건너요. 함께 불러요. 안전 가나다. 약속 지키면 우리 모두 행복. 멈추기 멈춤 살피기 살펴 건너기 건너 우리 모두 약속. 사람들을 지켜줘요. 안전벨트. 아이들도 해야 해요. 안전한 생명띠. 자동차에서 뛰면 안 돼. 정말 위험해. 차 안에서 안전벨트. 공매기 약속. 가십들도 확인해요. 안전한 생명띠. 타고 있는 자리에서 장난치지 않기. 파란 하늘 안전하게 운전을 해요. 하하호호 즐거워요. 안전한 내 모습 함께 불러요. 안전가나다. 우리 모두 교통 안전 지켜요.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고 부모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 어떻게 교육하고 계신가요? 혹시 강압적으로 훈육만 반복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아이가 정서적 안정감을 온전히 채울 수 있도록 따스히 안아주고 간지럼을 태운다거나 살을 맞대는 놀이를 해주시는 게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